이번 주 뉴욕 증시 대형 경제 지표들 일정이 좀 부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또 종전 협상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이 종전 협상과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이 금리 인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기술주들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론적으로 장 막판에 힘을 내줬던 뉴욕 증시인데요. 오늘 또 무엇보다 주목되고 있는 건 오전 11시에 공개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과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충격이 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터뷰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막판에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전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첫 평화 협상에 나섰다는 그러한 소식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들려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종전 원칙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초반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지만요. 이렇게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투심은 조금 악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5.7을 플러스 5.7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전 달에는 마이너스 12.9를 기록하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제조업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또 앞으로의 이 제조업 전반적인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더불어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신중론에 이렇게 무게를 싣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CPI가 계절적 요인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의심스럽다는 그런 발언들을 함께 내놓기도 했고요. 또 연준의 보우먼 이사 역시도 이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함께 꺼내놨습니다. 현재 고용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더욱더 데이터들을 신중하게 접근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들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의 분위기,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날 빅테크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딥시크 충격을 거의 다 완화하고 흡수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간의 이 상승 랠리를 뒤로한 채 이날은 3%가 넘게 하락세로 전환한 점 특징적이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우 종목에서 다우에 많은 그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 에너지나 그리고 원자재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면서 이 다우 상승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 신제품이 아이폰 SE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그다지 큰 기대가 실어지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비전 프로에도 AI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AI를 어떻게 또 구축을 해서 이 모델에 적용을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의 모뎀 칩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이 평가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애플 TV를 출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장될 것이고 이로 인한 광고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들도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에서 이 의료 AI 부분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부문에 있어서 이 AI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 모디 총리와의 면담 이후에 회의 이후에 이렇게 인도 채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를 또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 내에서는 이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그러한 소식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또 향후 이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빠르게 또 선점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 모델 Y 주니퍼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 내에서는 이 비즈니스 차량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점유율이 하락되는 모습을 나타나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모델 Y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이후에 이 판매량 역시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워터워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로 인해서 대량의 전력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평가 속에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신제품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마존 역시도 좀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0.88%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AI로 의료까지 이렇게 AI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 모델 Y 주니퍼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 판매량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실 텐데요. 메타는 20일간의 랠리를 끝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2.76%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간밤에 전해졌던 이 특징주의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TSMC가 이 파운드리 지분 인수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또 이 브로드컴이 칩 설계와 마케팅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수가 마무리되게 된다면은 인텔의 사업 부문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더해갔고요.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회계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26년도 이 회계연도 매출 전망이 400억 달러로 상향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53년 만에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인력을 15% 감축을 하게 된다면은 내년에 3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용 절감과 또 이 조직 개편에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울프리서치에서 이 매수에서 또 보류로 이렇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부문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또 CEO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 암호화폐 상품을 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내비쳤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17일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술 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또 AI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두의 CEO는 또 여기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좀 우려감이 더해진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그리고 브로드컴의 사업을 분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16%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소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16%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최초로 좀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0.92%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빈후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부문에서의 성장성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밤 미증시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 4.4%에서 4.5%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어서 국제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기존에 4월로 계획했었던 월간 원유 생산량 증대에 있어서 좀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원유 수요가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국제유가는 1.46% 상승한 채 71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도 살펴볼 텐데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이렇게 평균 재고량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에는 이렇게 7%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968달러 선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며칠 동안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좀 최고치에 도달하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온스당 2,9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